예, 이 간격법을 쓰니까 이 자료는 다른 나라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간격법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꿀이 참 많이 들어오고 질 좋은 꿀을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벌, 양봉인들이 참 부지런한데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초보 양봉인들도 참 많은데 가서 보면 거의 다 하는 일이 수벌 잡는 일입니다. 살라고 태어난 수벌을 왜 그렇게 잡아 죽이는지요. 책자에 보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은 한 300마리 내지 350마리 수벌이 탄생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번식을 위해서 더 놓지를 않는데요. 수벌을 안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벌을 잡고 수벌방을 끊어버리는데 그 6.5일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덮개를 덮고 14.5일 보름 동안 덮개를 덮고 있거든요. 그것을 끊으니까 끊는 것은 저는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일 동안에 그 꿀과 꽃가루와 로얄 젤리를 먹고 돌보는 것때 일벌들의 일도 여기다 다 역할 되는데 이렇게 덮개를 덮은 다음에 여기서를 끊어버리면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벌들의 일들은 이 애벌레를 기르는 기간 동안에 많은 먹이가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는데 덮개를 덮은 다음에는 요거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것이 반복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손해가 아닙니다. 외국 자료들은 보면은 밑에 쉬는 공간을 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벌통은 아직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옆에 쉬는 공간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밑에 판자로 막아 놓은 것을 겨울철에는 막아 놨다가 옆으로 떼버리면은 밑으로 수벌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막 수벌을 짓기 시작하다가 중간에까지 수벌방을 짓습니다. 수벌방을 끊는 일은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벌 번식 주기를 단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강군간격법. 유밀기에 강군간격법을 만들면 여기에 꿀이 많이 드는데 헛집을 지어도 분봉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유밀기에는 소초강을 벌집 바탕을 집어넣고 거기에도 간격을 8mm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8mm라는 간격은 오늘날의 벌통과 벌집 소비를 만든 사람이 1851년 랭스트로스가 발명해서 오늘날 양봉의 기초를 닦았는데 그때 벌들은 솔솔 다니면서 헛집을 짓지 않는 간격을 8mm로 봤습니다. 여기에도 8mm 간격을 몇 군데 두면은 분봉열이 덜 생기고 덧통에 꿀만 받는 벌집을 넣을 때는 7장이나 8장을 내서 간격을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는 것은 어느 인터넷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책에도 없습니다. 벌에게서 배웠습니다. 자연 상태의 벌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고 속덮개를 다 벗기고 뚜껑에 집을 짓게 했습니다. 뚜껑을 조금 높이고는 집을 짓게 했더니만 유밀기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유롭게 집을 짓는데 뭐 한 10cm 두께도 꿀을 가득 채우고 덮개를 덮기 시작했었고 이렇게 좁은 곳에도 꿀을 채우고 덮개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덮개를 덮은 꿀, 벌집꿀, 옛날에는 소밀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벌집이란 말을 우리 통용하자 했더니 지금 벌집꿀이란 말도 통용되고요. 북한에서는 벌집, 소비를 벌둥지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한 말도 통일돼야 하는데 벌집으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벌집꿀을 먹으면은 장 청소를 하고 변비를 없애주고 또 이게 프로폴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까지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 좋은 벌집꿀을 먹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래 말은 성서에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느라 송이꿀을 먹으라 내 입에 달이라 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송이꿀이 뭔가 했더니 목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콤부하니 벌집꿀이래요. 벌집꿀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벌집꿀을 자연스럽게 짓는 걸 보고는 저는 간격법 그것을 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벌집꿀을 많이 채우는 그것을 얘기를 했더만 이건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최고의 자료다 이렇게 극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그 미래산업교육원에서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 간격법을 사용해서 1년 내에 자연왕대를 하나도 안 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봉열 없이 끝까지 일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도록 벌을 관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왕대를 하나도 따지 않고 그렇게 관리했다는 것은 분봉열이 안 생기고 꿀도 많이 뜨고 좋은 꿀을 떴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독일 자료인데 독일 자료에다 제가 효소와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느냐 이것을 보태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꿀이 들어오는 것이 약 한 4층으로 이 덧통에다 꿀이 들어왔다면은 반이 물이래요. 아카시아철 습기가 많을 때는 아카시아 비 오기 전날쯤이나 비 온 후에 꿀이 들어올 때는 물기가 참 많습니다. 그 반이 물이래요. 근데 4층까지 들어온 꿀도 반이 물이라면 물을 50% 빼내면은 2층까지만 남는데 아카시아 꿀이 67%의 습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67%의 물꿀, 꽃꿀을 거기에 50%의 물기를 없앤다면은 17%의 꿀이 되겠습니다. 17%의 꿀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꿀입니다. 식약청의 벌꿀 규정에 20% 이상이거든요. 20% 이하의 물기를 순수 꿀로 인정합니다. 20% 이하일 때는 꿀이 변질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물도 없애고 그들의 선풍작용이나 물도 벌들이 뱃속에서 저는 분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물대로 이용하고 꿀은 꿀대로 이용하는 그런 작용을 반추작용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반추작용을 하면서 효소가 꿀에 가미되고요. 그 꿀이 계속 2층으로 됐던 것이 3층, 4층, 5층, 6층까지 보통 관리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벌을 털지 않고 숙성군에 꿀장을 넣고 그 다음에 지원군에서 일벌을 보충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서 5층, 6층 숙성군까지 되겠습니다. 뒷장벌이 넘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뒷장벌이 넘치면은 덧통을 올리고 7장까지가
이 벌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많이 여기를 막아 놓으면 옆으로도 길게도 나갑니다만은 벌들의 생리상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7장으로 위로 딱 올리다가 꿀이 들어올 때는 요 7장을 간격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희생군, 예비군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로얄젤리 생산하는 분들은 이 예비군을 한 3분의 1 정도 두는데 그 예비군, 희생군의 필요성은 일벌이 성장하는 애벌레 기간 약 6일 동안에 꿀이 300mg, 꽃가루가 100mg, 일벌이 2785마리가 동원되고 하루에 1300번, 모두 10,000번 정도의 돌봐야만 일벌 한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에 그냥 애벌레 기간 중에 다 큰 벌의 무게가 됩니다. 요 기간 중에 벌들은 노동과 꿀과 꽃가루, 물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꿀을 해오는 외역봉, 그 8.5일 동안 일하는 그 벌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군을 생각했습니다. 희생군은 2층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벌도 1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주력군이고요. 희생군은 이렇게 그냥 관리하던 통,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군을 이렇게 한 통을 떼내서 한 2m 밖으로, 옆으로 2m 밖으로 옮겨 놓는데 거기서는 애벌레를 기르도록 하고요. 길러 놓은 벌은 이 주력군으로 보내도록 털어놓아도 좋고요. 그런 예비군이 되고, 그것은 2층 벌로 두기보다도 1층을 만들고 1층을 만들어서 여기 분홍빛은 애벌레장입니다. 노란 벌은 꿀만 받는 벌집입니다. 여기서는 간격을 띄웠고 애벌레 기른 데는 간격을 없앴습니다. 4장 아니라 3장을 둬도 좋고 2장만 둬도 좋고, 이거 한 장도 없이 꿀만 받는 벌집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군으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분봉열이 없는 것을 옮겨야 됩니다. 분봉열이 생긴 벌을 옮기면은 이쪽으로 주력군, 채밀 주력군으로 가지를 않아요. 옮겨놔도 거기에서는 꿀을 배가 띵띵하도록 꿀을 먹고 나가서 집질 생각만 합니다. 집질 생각만 하기 때문에 분봉열이 없이 활발하게 일하는 벌, 강군이든지 약군이든지 희생을 하고 여기서는 애벌레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주력군으로 뭐 1, 2층에 산란을 했다면은 11장, 2장까지 애벌레 기르는 통이 있을 텐데 그것을 희생군으로 옮겨놓고, 여기는 애벌레장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장 둬도 되고 한 장 없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옮기만 하면 되는 것이 되고요. 벌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입니다. 더 쉬운 것은 가만두면 좋지만은 분봉열도 관리 안 되고 간격법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제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이 희생군, 예비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벌토만 옮기면 되거든요. 제일 쉬운 것이 이 희생군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주력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었고요. 분홍빛을 좀 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꿀장을 하루만에도 2층 벌이나 1층 강한걸 가지고 이렇게 희생군, 주력군을 만들었다면 여기 하루만에도 5장이 꿀이 까뜩합니다. 이 중간에 산란권인데 여기에 꿀장을 집어넣는 것은 작년에 지난해에 벌집을 짓고
노란 벌집 새끼를 앉힌 겁니다. 이것은 중간에 산란권에 집어넣어도 산란이 나가지 않고 꿀이 들은 다음에 꿀을 없앤 다음에 알을 낳고 그래 산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넣으니까 하루나 이틀 만에 여기 꿀이 까뜩합니다. 이것도 이 숙성군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호남 사람 이동하는 양봉을 보니까 10장, 9장, 10장 벌만 애벌레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왕과 벌만 가지고, 빈 벌집만 가지고 이동하는데 꿀이 뱉는데 딱 갖다 놓으니까 하루 만에도 그냥 꿀이 까뜩합니다. 벌만 모아왔습니다. 그것도 꿀이 가득 차면은 바로 이쪽으로 숙성군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2층벌, 3층벌로 아주 강군으로 된 것은 2층에다 경옥판을 두면은 오래되면 여기 태어나가지고 전부 꿀장이 되고, 꿀장이 된 다음에 이것은 유밀기 한 보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밀기 때는 꿀만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은 이 애벌레가 좀 남아 있어도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애벌레가 있는 것, 봉교 봉충판이 있어도 이쪽으로 놓으면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도 숙성군에서도 꿀을 가지고 와서 위로 채웁니다. 이것은 교황판을 2층에 뒀는 것인데 우리는 2층으로 해보니까 꿀을 밑에 꿀을 들어온 것을 위로 많이 빼올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독일 자료를 참고하신데 아래층에다가 1층에다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독일처럼 2층에 교황판을 치고 올려놓으면 아래층의 꿀도 위로 쳐올리는 그 정도로 강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봄벌 강군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숙성군을 편성해 놓으면 오래 두면은 계속 밑에 벌들이 여기 올라가서 꿀이 덜 된 것은 계속 반추작용으로 꿀을 만듭니다. 이것이 숙성군 관리고요. 이 숙성군 관리할 때는 이렇게 간격법을 위에 7장 두고 간격을 띄워뒀습니다. 이 중간에 이것은 독일 자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해서 그런지 랭그스트로스가 벌집과 벌집의 간격은 3cm 5mm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사실 벌을 기를 때의 간격을 띄우지 않고 3cm 5mm로 딱 붙여놓는 것이 벌 기른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꿀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간격법을 치는 것. 간격법을 쓰는 것이 꿀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꿀이 되고 분봉률이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독일 자료인데 그들은 띄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허성하게 관리, 독일어를 번역하면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 그렇게 벌을 많이 붙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붙여도 분봉률이 없는 것이 간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은 제 책을 번역하는 분이 지금 번역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길 선생은 양봉계의 뉴턴이다 하는 극찬의 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인데 뉴턴이는 그 만류 인력까지 생각해냈는데 간격법을 생각하는 것은 이 뉴턴의 관찰력이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군, 지원군, 육성군으로 계속 여기 많이 있으면 새끼 기르느라고 주력군에 많이 있다면 잘 안 되거든요. 여기다 계속 올려서 저는 한 5층까지도 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꿀이 계속 들어옵니다. 태어나가지고 외역봉이 되니까 계속 꿀이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것에는 설탕이 있으니까
여기에 꿀은 뜨지 않고 계속 벌을 기르도록 하고 2차 밀이나 3차 밀은 자파꿀 뜰 때는 여기에 벌들을 지원군으로 떨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올리고 여기는 애벌레장에도 꿀이 좀 있는 것은 이쪽으로 다 옮깁니다. 주력군에서는 설탕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군,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숙성군은 이렇게 계속 주력군의 꿀장만 계속 여기다 올려서 3층, 4층, 5층, 6층까지도 쭉 올라가는데 여기는 2층, 3층 벌들도 격앙판을 딱 치면은 격앙판 친 곳에서 여기는 꿀장이 되고요. 숙성군을 그대로 두고 여기 격앙판을 치고 위로 계속 올리면은 오래 둬도 분봉열이 생기지 않고 새끼도 계속 치고 꿀도 들어오고 여기에 밑에 육성된 벌레 벌들은 여기에서 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벌들은 벌 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봉열과 전쟁이라고 봅니다. 분봉열이 없는 벌들은 나이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강원도에 존경하는 대양봉가 백형수 선생님은 지금까지 90이 넘은 그 연세에도 양봉에 관한 책을 집필을 하고 월동어 과학이라는 굉장한 자료, 세계적인 자료를 얼마 전에 내셨습니다마는 그분께서는 분봉열 없이 군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군풍이 좋을 때 벌들은 막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꿀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봉열이 없으면 군풍이 좋아지는데 우리 분봉열이 생기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 수벌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벌이 많아집니다. 토종벌에서도 수벌이 많아지면 곧 분봉이 나죠. 벌집을 그 분봉열이 생기면 잘 짓지 않거나 수벌방을 많이 짓게 됩니다. 벌통 안에서 뭉쳐서 흐물흐물거립니다. 그 다음에는 왕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집을 헐어도 계속 짓습니다. 어떤 분은 왕집을 따내놓고는 이제 분봉열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왕집을 많이 짓고 분봉열이 더 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듯이 일벌방을 수벌방으로 개조를 합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벌이 조용해집니다. 곧 살림을 나게 됩니다. 분봉열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분봉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은벌이 좋지 않나 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거펑천 길림성 양봉연구소의 세계적인 육종가 거펑천님이 제주도까지 또 강원도서 남해안까지 오셔가지고 여러 벌들을 본 결과 한국은 이상하다. 어떻게 강원도 산골의 벌과 제주도 벌이 품종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했었습니다. 분봉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 품종인데 주로 검은 벌입니다. 그 다음에 벌통 안에서 쉬는 공간,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이 벌집을 짓는 것, 소비를 짓는 것. 소비를 지으면 분봉열이 잘 안 일어납니다. 소비를 지으면 꿀도 많이 소모된다 이랬는데 벌들의 성장 기간에 약 11일령부터 배마디에서 밀라펠린을 분비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벌집을 잘 짓는데 그 짓는 벌들의 성장 기간에 생리작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집을 많이 짓고 벌집을 짓는 것이 양봉가의 벌집을 많이 가지는 것이 양봉가의 재산이거든요.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집 사이에 간격 벌려두기, 이것도 매우 분봉열 맞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덧통 얻는 것, 분봉열이 생겼다 싶으면 6장 그만 산란하고 뒷장 벌이 많이 붙기 시작하면 덧통 얻는 게 좋습니다. 이때 먹이는 적당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길림성 양봉연구소에 가니까 먹이통이 한 호 반 정도가 돼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납작한 먹이통이 한 호 반 정도 들어갈까, 그것으로 자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 벗기기, 이 유밀기에 꿀이 많이 들어올 때는 속덮개, 헝겊덮개, 비닐덮개, 그물망, 프로포리스를 받기 위해서 넣었던 그물망까지 싹 벗고 벌통을 다 벗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봉열이 싹 생기고요. 왕대를 지나가다가도 딱 그 파괴합니다. 분봉열이 없어집니다. 이건 유밀기에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금판 대신, 마금판을 주로 베니아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베니아판으로 마금판을 막기보다도 소초강, 벌집 기초를 가지고 옆에 대면은 벌집도 짓고 분봉열도 없어집니다. 기본통 나들문 뒤로 가게 하기. 2층, 주로 우리나라 2층으로 유밀기에는 그렇게 꿀을 받는데 아래층 기본통을 싹 잡아 돌려서 나들문을, 소문을 뒤로 가게 해놓으면은 이러면 벌들이 막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약삭빠른 벌은 뒤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벌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앞쪽으로 나가서 계속 구멍을 들어가는 문을 찾습니다. 그때 2층 덧통에다가 소문을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군형 뚫어 놓으면은 글로 쫙 들어가는데 이때 벌들이 또 더 편리하고 아래층은 허성해져서 분봉열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의 젊은 양봉가 크로코라는 사람이 왕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왕을 만들 때 왕대를 2층에다 짓게 하면은 그 외역봉들이 2층으로 막 올라가고요.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꿀을 뜨는 것. 옛날에는 단상 관리할 때 꿀이 들어오면은 그만 꿀을 떴기 때문에 분봉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물꿀이 되는데 이것을 농축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는데 농축하면은 영양소도 좀 파괴되고 질 좋은 꿀이 되지 않고요. 꿀의 진가를 나타내는 효소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꿀을 뜨지 않고 꿀장을 빼어 덧통으로 얻고 숙성구로 계속 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얹어서 이것이 조지 데마리라는 사람이 1891년에 분봉열에 시달리다가 아래통은 좀 크게 만들고 위층에다 꿀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덧통을 금방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엔 새끼만 기르게 하고요. 이렇게 데마리가 덧통을 발견했는데 덧통이 1891년이고 그리고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덧통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벌 한 통을 파는데 대땅드 벌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6층 7층이 된 벌통을 벌 한 통으로 팔아요. 우리나라는 벌 한 통을 1층 하나로만 봅니다. 그런데 대마리가 발견했던 요거는 좁게 했는 것은 꿀만 채우는 벌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꿀을 진하게 하고요. 이것은 폴란드의 벌통 8층으로 꿀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안동에 있는 박준혜 선생의 벌통인데 6층으로 올렸습니다. 안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정신문화의 수도 그러면서 선비의 고장, 진짜 선비의 고장인데 그분들은 긍지가 대단합니다. 안동에 있는 분들은 벌을 어떻게든지 강하게 기르고 진한 꿀, 좋은 꿀을 많이 뜨는 그런 경쟁을 하다시피 관리를 합니다. 그 안동시에서는 농축장이 없습니다. 물론 욕심스런 양봉인들 몇 분은 인근 제가 있는 예천군이나 뭐 상주시나 인근 시군으로 그 농축하러 가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동에서는 벌을 강하게 기르고 좋은 꿀 뜨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작년도, 재작년도인가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축구장 11개가 다 타듯이 뭐 112헥타라든가 그렇게 많은 것이 지금 까맣게 됐는데 367억을 그 투입해서 산림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든지 밀원식물을 심어서 전국에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에서는 바로 이렇게 높이 유밀기에 높이 올리면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곳 전국에 시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묽은 꿀과 진한 꿀은 영양소 차이가 많으며 예로부터 우리 꿀은 약꿀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떠본 꿀들인데요. 이것은 아카시아 꿀이고요. 이것은 아카시아 꿀 뜨지 않고 방꿀 뜨기 뜰 때 끝에까지 두고는 방꿀이 섞인 꿀을 떠봤습니다. 이것은 이건 감로꿀을 한번 떠본 것이고요. 이것은 밤꿀이고요. 그 이런 꿀들을 저는 한 수분 16% 꿀들을 떴었는데 16.2% 뭐 이런 건데 그것을 한테 부어봤더니 오랫동안 이렇게 층을 두고 있었습니다. 진한 꿀은 희생군을 자기 벌통의 한 3분의 1을 희생시키고 지원군을 만들면 굉장한 꿀이 들어옵니다. 저도 옛날 조수를 데리고 이동을 대구 근교에서부터 휴전선까지 이동을 한 사람인데 3번, 4번 이동한 것만큼 희생군 관리를 하니까 좋은 꿀을 많이 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해 본 사람은 남양주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은 양봉 52주 뒤에다가 뭐 한결 선생은 양봉계를 180도 바꿔놓은 분이다. 그런데 이동하지 않고도 많은 꿀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꿀을 제가 양봉 기술 사전을 쓰면서 그것을 컴퓨터로 전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영양소를 더하고 나누고 했는데 꿀을 분석하는 데는 1kg, 약 반대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꽃가루는 100g을 가지고 분석했더라고요. 로얄 젤리도 100g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꽃가루는 약 400배 내지 500배의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로얄 젤리는 약 200배의 영양소 198.7 그 정도의 영양소가 있고요. 그 분석표도 죄송스럽지만 우리나라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동아대학교의 방극성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다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표가 우리나라 꿀로, 우리나라 꽃가루로 분석돼서 좋은 꿀이 세계로 선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자료는 가톨릭 대학의 교수님께서 분석한 것인데 사이언스지, 세계 사이언스지의 과학지에도 실리고요.
세계 특허도 냈는데 식품의 나노 분해, 그게 꽃가루를 제가 여기 따왔습니다. 무단 사용을 합니다만은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자연 꽃가루고요. 가루를 분쇄한 것이고요. 이거는 나노 분해한 것입니다. 나노 분해한 꽃가루를 이 악성 피부염이 있는 소녀가 발랐더니만 석 달 후에는 이렇게 예쁜 얼굴이 되었습니다. 꽃가루는 뭐 이렇게 나노 분해를 하지 않아도 벌들은 벌집 속에서 나노 분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노 분해한 꽃가루,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해도 2시간 후에는 몸속으로 전부 분해되어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꽃가루인데, 이 꿀과 꽃가루, 자연 꽃가루입니다. 벌들은 뒷다리에 뭉쳐와서 여기서 격렬한 동작으로 벌집에 떨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졌는데 꿀을 채우면서 다져놨습니다. 이것이 한 이틀 후면은 분해가 돼서 로얄 젤리를 만든 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먹이통, 이제 드통 아래층에다 여기다 왕 한 마리 있고 여기 교황판이 있고 이쪽에도 왕이 한 마리 있고 이 아래층을 들서 가지고 사각산란된 것은 위로 얹습니다만 고르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먹이통이 얄팍해요. 자주 줍니다. 저는 자주 주는 것과 많이 주는 것 비교를 해보니까 자주 주는 것이 훨씬 산란이 많이 나가고 벌이 강하게 됩니다. 꿀벌의 반추작용, 대책임질과 비슷한데요. 근데 꿀을 먹고 계속 토해내는데, 여기 이거는 외국 자료입니다만은 먹고 토해내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뚜껑에 하는 일들을 제가 살짝 열고 관찰을 해봤더니만 노는 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반추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옛날 토종벌 기르는 사람의 꿀을 여름철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꿀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가을철에 꿀이 결정이 돼서 거꾸로 들어도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이것은 가을철의 꿀, 그 당시 이분은 산기슭에 메밀도 계속 갈고 쌀이를 뭐 가꾸듯이 그렇게 심고 그러는데, 쌀이꿀과 메밀꿀, 그것은 포도당이 많은 꿀입니다. 꿀이 결정되는 것은 포도당 꿀, 과당은 결정이 잘 안 됩니다. 과당은 뚱보가 되고, 그 과당을 인터넷 찾아보면 과당의 폐해가 많습니다만은 포도당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아주 몸에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도당이 많은 꿀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꿀 속에 그냥 오래 두고 보면은 겨울을 지나면은 밑에가 막 소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뭐 반품도 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당 꿀이 훨씬 좋다는 것, 설탕이 아니고 설탕과는 질이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먹기도 더 좋고요. 카나다 같은 데 가면 외국에는 크림꿀이 오히려 일부러 묽은 꿀을 이렇게 크림꿀로 만드는 것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먹기도 더 좋고 빵에 발라 먹기도 좋고도. 우리 꿀도 이렇게 포도당이 결정된 꿀이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봤습니다. 일본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도 거기에는 그 꿀을 만드는지 일제 순수 벌꿀, 순수 복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가당벌꿀,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일본 꿀보다는 우리 꿀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주 소포장인데
일제 순수 복밀이라 그런 것을 사 먹어봤는데 280g이 1,800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 한 대가 15만 원 이상입니다. 일본에 가서 양봉하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당벌꿀인데 설탕의 퍼센트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가당벌꿀은 큼직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1kg에 700엔, 우리 한 대로 본다면은 한 15,000원 정도 될까요? 10분의 1 가격입니다. 순수 벌꿀의 10분의 1 가격. 우리의 사양 벌꿀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700엔 이렇게 싸집니다. 여기에 당에 대해서 저는 당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요. 다 흡수되지 않는 벌, 이 복합당 꿀에도 자당이라는 복합당이 7%까지가 순수 꿀로 허락이 되는데 우리나라 식약청 규정에는 제가 벌에 오래 둔 것을 떠보니까요 2% 정도입니다. 벌에 오래 두고는 뜨니까 2.3% 정도의 자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두면은 그 자당이 0%까지라고 우리의 한상미 박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당이 0% 되는 것, 복합당이 0% 되는 꿀은 자연의 꽃꿀, 넥타를 가지고 벌통 속에서 오랫동안 만들었을 때 전부 분해돼서 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도 순수 벌꿀과 지금 사양 벌꿀이 합법화되는데 가당 벌꿀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탕 먹인 꿀도 이거 식품에 쓰이고 셰프들이 오히려 설탕 먹인 벌꿀을 더 좋아합니다. 또 김치를 만들 때도 순수 벌꿀 넣으면 김치가 겨울 지나면 곰삭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꿀이 김치에 넣을 때는 꿀이 더 나아요. 저는 뭐 이런 순수 벌꿀 유기양봉을 부르는 데마다 가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설탕 벌꿀도 필요한 데는 있고요. 요리하는 데는 더 낫다고 하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확실하게 표현하고 이것은 사양 벌꿀이다, 설탕 벌꿀이다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꿀이 한 반쯤 되고 관리를 하다 보면 가당 벌꿀, 로얄 젤리 생산하는 분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설탕 몇 프로 들었다 금방 분석되거든요. 이것이 양평에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분석해서 다 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가당에 설탕이 몇 프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시도 되어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당뇨병도 낫게 하는 순수 벌꿀, 이런 꿀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다시 나오네요. 꿀어진가는 효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양 벌꿀도 설탕으로 꿀을 만들어도 그것이 가공용이라든가 식품 가공용으로 필요한 데만 있으면 그거 생산하더라도, 저는 생산하지 않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기록하고요. 그러나 저는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농축하지 않았으면 이 사양 벌꿀에도 효소가 살아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당 벌꿀, 설탕 몇 프로가 표기가 쫙 돼 가지고 인공 농축꿀이라든가 자연 농축꿀로 구분해서 상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벌꿀, 자당이 0%의 꿀이라고 합니다만 0%는 거의 나오질 않고요. 뭐 1%, 2% 되더라도 그것이 이 순수 벌꿀로 기록해주고 자연 완수꿀, 약꿀로 또 벌집꿀 생산할 때도 지금 식약청 규정에는 벌집꿀은 자당이 15%까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미련이 풍부하게 됐을 때
이 순수 벌꿀로 얼마든지 되고요. 희생군 관리할 때 꿀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면 배 이상의 소득이 나올 겁니다. 바로 꿀벌의 효소. 이것은 외국 자료를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 과학지필진에서 쓴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만, 대강 한다면 디아스타제, 인베르타제, 수크라제, 사카라제 제 사전에는 자세히 이것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그 상처를 치료하고 오히려 그 약국의 약보다도 더 잘 듣는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꿀벌 효소를 설명할 때 그들은 꿀벌의 반추작용으로 자연꿀 속에 들어있는 꿀 효소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 작용은 매직, 마법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꿀에는 효소가 살아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만 남해는 거의 필요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봉구가 형성되는데 외국 자료입니다만 외국에는 옆으로 이렇게 벌집을 넣는 것도 있어요. 주로 앞쪽으로 나들문 쪽으로 이렇게 봉구가 형성되는데 그러되면 겨울에 그치질 않습니다. 산란을 그치지 않고 계속 나요. 이 중간도 아니고 이 봉구를 뒤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연세가 90이 넘은 백형수 어른께서 봉구의 온도와 외기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봉구의 중심 온도는 거의 21도, 봉구 가쪽은 약 10도, 벌통 안로 온도는 2도 내지 3도, 외기 온도가 0도에서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 컴퓨터로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독일 자료고요. 1도씨 때는 봉구가 이렇게 그들은 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도 많기 때문에 벌집을 줄여주는 것이 월동 성적도 더 나은데 그들은 벌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영하 8도 때는 또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것을 가만 보니까요, 봉구가 뒤쪽에 나들문 뒤쪽에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나들문이 이쪽에 있다면 이 뒤쪽에 봉군이 형성하도록요. 이것을 실험하다가 전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가만두면 지금쯤은 봉구가 나들문이 이쪽에 있다면 전부 이쪽에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산란이 조금이라도 나가요. 산란이 나가면은 35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먹이도 많이 소요됩니다. 봉구가 이렇게 나들문 쪽으로 형성된 것을 뒤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에서는, 이 남쪽 지방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지 싶습니다만은 봉구가 이쪽에 형성된 나들문을 형성된 것을 그대로 두면은 산란이 나가고 먹이도 많이 먹고 전량도 상태도 있는데 봉구를 뒤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 지금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잡아 돌려놓으면 돼요. 벌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 깍지 힘으로 한 2장쯤 살짝 그대로 돌리면은 이쪽에는 벌들이 여기 지금쯤 모여 있어 가지고 벌도 먹이도 파먹었습니다. 그것을 뒤쪽으로 쫙 돌려서 여기에 파먹은 곳이 있고 여기는 먹이가 꽉 차도록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월동을 훨씬 더 잘합니다. 낙봉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제가 실험한 자료입니다. 이제 자료가 거의 끝나가네요.
이것은 브리타니카 자료에서 보니까요. 벌들어 내 속에서 숙성된 꽃가루와 꿀을 먹고는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이 작은 애벌레를 그걸 기르기 위해서 로얄젤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영양학적으로 병우 회복이라든가 여왕벌이 되게 하고 굉장한 자료가 되죠. 식품이 되는데 벌들은 이 머릿속에서 전두엽의 내 속에서 숙성된 꽃가루와 자연 꿀을 가지고 로얄젤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에서는 뭘 하는가를 요새 뇌과학이 발달돼서 학문으로 이렇게 성립되고 있는데 이 뇌과학에서 자뇌, 지식적인 그 생각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는 것이 있고 우뇌, 감정적인 것이 있고요. 이것이 교류를 하면은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 작용이 전두엽에서 일어난대요. 사람의 머리 전두엽에서는 좀 비어 있답니다. 비어 있던 것이 자라가면서 사람의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지금 미국 대통령 뭐 78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 세포는 계속 살아난다고 합니다. 90세가 되어도 그 창조적인 생각 계속 발달된다고 해요. 저는 그 자료를 택하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 들어가고 이거 기억력은 자꾸 줄어들고 건망증도 오늘 강의를 하다가도 잠깐 단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은 계속 발달되는 것이 사람의 머리라고 합니다. 벌들은 로얄젤을 만들어내지만은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 거룩한 생각은 바로 이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 거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교류작용을 활발하지 않을 때 난 늙어서 뭐 그렇게 이기소침해진다면 골빈 사람이 됩니다. 골빈 것이 과학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것입니다. 이문점은 제가 운영하는 자연꿀 동호회에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꿀벌사랑 동호회를 제가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카페지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덕이 없어 물러나고 지금 자연꿀 동호회에서 우리 양봉을 한 20년 전에 제가 교직을 퇴직하고는 양봉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양봉 52주를 쓰고 이걸 한 5년 동안 완벽한 책으로 만들어 놓고는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유익한 것이 많아서 계속 양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꿀벌사랑 동호회를 할 때 5가지의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밀원식물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우리 양봉 발전하자면 밀원식물. 그 다음에는 고품질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양봉 기술을 더 발달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들이 왜 이 남북에 차가 자꾸 나고 양봉 용어들이 한자 말을 그대로 일본 말을 그대로 한자 용어로 쓰니까 그 한자 용어를 읽으니까 소비가 되고 소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자. 벌통이라는 좋은 말도 있는데 왜 소상이라 그럴까? 소비가 뭐냐? 벌집인데 북한에서는 벌둥지라고 합니다만 이 말도 통일해 나가자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낱말들은 우리말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봉법이 없는데 양봉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한 20년이 지나서 원래 이제는 양봉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까지 발표됐습니다. 오늘 양봉 시행령까지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참 들끓고 있는데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일본이 양봉법을 만들고 크게 쇠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으니까 양봉 기업으로 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양봉 관리하면서 취미 양봉, 부업 양봉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몇 군데를 가봐도 2층으로 관리하고 우리처럼 막 6층, 7층 높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몇 군데 가서 관광지에 꿀을 사 먹어봐도 일제 순수 복밀이라 그래도 농도가 너무 묽어요. 우리처럼 자연 완수꿀, 약꿀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봉법은 만들어졌는데 양봉연구소까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이 양봉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4번째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준비한 자는 이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